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KBS가 범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감형을 받는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를 심층 기획으로 짚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년을 앞두고 대법원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의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소식 이형관 기자입니다. 폭력 조직 두목 출신 최모 씨.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4년을 감형받았습니다. 선고 불과 엿새 전 피해 유족 모르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 3억 5천만 원이 참작된 겁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에 대해서 판사가 감형을 4년이나 해준다 하는 게. 지난해 12월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피고인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공탁 거절 의사를 밝히려면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다시 찾아가도 좋다는 회수 동의서와 함께 피해자 자신이 공탁금을 받을 대상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으로 이 증명 절차를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일주일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선고 직전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 공탁까지 양형에 반영하는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으로 형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의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가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면서 올해보다 줄어든 12조 원대 예산을 편성해 경상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탓이긴 한데 어느 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줄어지는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나 친절한 설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2조 570억 원, 올해보다 437억 원, 0.4% 줄어든 규모입니다. 경상남도가 본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IMF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도민들은 그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예산 편성 열흘이 지나도록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어떤 취지와 이유인지 공개 설명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적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 함께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줄인 것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 또 민선 7기 경상남도 부채가 1조 원으로 늘어나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감액 편성의 이유입니다. 4년 동안에 1조 1천억으로 늘어났다는 거 어떤 해는 3,500억 원을 빚을 냈더라고.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예산 감축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도민 의견 수렴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거고요. 또 예산 편성 때 세부 내역 비공개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한 방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너무 완전 무결한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자기 확신이거나 아니면 감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불신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예산안을 편성하고 바로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시가 오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에 나섰습니다. 쟁점 가운데 지역 상권 상생과 랜드마크 조성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요구한 민간사업자와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장기 표류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산해양신도시. 64만 제곱미터 인공섬 가운데 32% 땅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5차례 공모 끝에 선정한 것이 2021년 10월입니다. 창원시는 협상 결렬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통보했습니다. 2년 1개월에 걸친 13차례 협상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쟁점 가운데 공공기여와 지역상권 상생 방안, 랜드마크 조성은 합의를 이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을 요구한 민간 사업자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창원시는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가 공모에 제출한 사업 계획과 달리 오피스텔을 추가 허가할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이게 중대 사항이다 보니까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현대산업개발 측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성 악화를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공기여 요구로 협의가 지연되다 갑자기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이유로 협상을 종료해 당황스럽다며 사업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창원시는 6차 공모를 통해 새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그려진 채 20년 난제로 남은 창원 마산해양 신도시. 인공섬 조성 비용 3,400억 원에 대한 창원시의 이자 부담만 매년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50년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프랑스 그레노블은 한때 공업도시로 이름을 날렸지만 30년 전에는 지금의 창원 국가산단처럼 쇠락의 기로를 마주했습니다.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건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이 뭉친 자이언트 프로젝트 덕분이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지금은 유럽 첨단 산업의 거인이 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차로 7시간 달려 도착한 곳.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이 감싸고 있는 이 도시는 그레노블입니다. 산지 지형 덕분에 1800년대 후반부터 수력 발전이 시작됐고 전기가 생겨나자 공업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산업공단은 30년 전부터 시작된 4차 산업 열풍에 낙후와 쇠락의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레노블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2008년 자이언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한 그레노블 혁신의 약자를 딴 자이언트 프로젝트. 국립기관 2곳과 연구소 3곳, 대학 3곳 등 8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신소재 등 첨단 연구 분야의 특화한 산단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이언트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 그레노블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기초학문보다 기업의 일선 경영에 참여하는 데 주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고스란히 교과 과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Qui produit l'innovation parce que elle participe à un certain nombre de projets nationaux, internationaux, européens qui sont financés, parce qu'elle accompagne aussi des institutions sur des projets fondamentaux ou apporter des solutions. Et on a cette particularité de pouvoir mettre autour de la table des enseignants-chercheurs de haut niveau, des entreprises et puis aussi des étudiants parce que ça permet de dégager un regard différent. 학생들은 4년의 정규과정 가운데 평균 1년 5개월을 기업과 함께 일하고 졸업생 80% 이상이 협업한 기업에 입사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이는 이 사례처럼 자이언트가 다른 도시산단 프로젝트와 가장 차별화된 점이 바로 기관과의 연계입니다. 그레노블의 대학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다른 대학들과 달리 도시 전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레노블이라는 도시 자체가 캠퍼스와 같은 겁니다. 실제 그레노블의 7개 대학 단과대들은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구역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주택가와 도심 속 곳곳에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들어섰습니다. 서로 간의 벽이 자연스레 허물어지면서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생명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Donc on retrouve ces innovations partout, en fait, parce qu'elles sont issues de quelque chose qui est profondément grenoblois. C'est cette curiosité et cette envie de se mélanger, de se rencontrer, beaucoup plus marquée, cette capacité de travail collectif, que dans d'autres villes françaises où on va retrouver des silos entre le champ politique, le champ de l'industrie, le champ des notables locaux. Ici, vraiment, il y a cette alchimie. 쇠락의 공업 도시에서 유럽 첨단 산업의 거인으로 탈바꿈한 그레노블. 창원시는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의 롤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어제 소형 모듈 원자로 예산 330억 원 등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7개 항목 1,8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내 원전 업체의 60%가 집중된 경남에서는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계획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예산이 삭감이 실행될 경우 다시 침체하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